안녕하세요, 싸움입니다. D-Day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공부량은 늘어나게 되는데요.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고 몇 번을 다짐해보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단순히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신의 의지력과 별개로 집중력에 관련되는 뇌의 특성을 알아보고 왜 이렇게 공부가 안되며 집중력이 부족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부나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우리 뇌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뇌는 어떤 것을 주의 집중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필요한 자극을 걸러내는 일인데요. 즉, 내가 집중해야 할 자극과 불필요한 자극을 분류해서 불필요한 자극들을 무시하는 일이죠. 불필요한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뇌 시상이란 곳을 거쳐 기저핵과 전전두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불필요한 정보는 신경섬유를 거쳐 다시 시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상에선 뇌의 연합 영역으로 보내게 되고 마지막으로 전전두엽에서 신정보와 구정보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판단하고 걸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어렵지만 과정도 되게 복잡하죠. 더 쉽게 말해서 우리 뇌는 불필요한 정보를 1차, 2차로 나누어서 분류하게 된다는 것이고 1차로 기저핵에서 분류하게 되며 2차로 전전두엽 피질에서 확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안 잠시 카톡을 확인하고 폰을 봤다면 우리 뇌는 이 복잡한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집중력에 쏟을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뺏긴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집중력과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각성 에너지는 폰 배터리 용량처럼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아침에 비해 늦은 밤에 집중이 안 되는 이유기도 하죠. 만약 정말 열심히 공부와 암기를 하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집중하기 어렵다면 내 정신 에너지가 어디서 새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서 공부와 관련이 없는 주제로 너무 많은 수다를 떠는 건 아닌지, 아침에 본 자극적인 기사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아침 일찍부터 공부와 관련 없는 것에 내 에너지가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아무리 내가 책상에 칸막이를 두고 백색 소음을 들으며 집중력 향상에 신경 쓴다 해도 불필요한 자극들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면 몰입은커녕 집중력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정신 활동을 위한 에너지 역할을 하는데요. 이 도파민도 분비되는 양이 한정적이란 것이죠. 여러분들이 공부 중이거나 공부를 하기 전에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봤다면 도파민은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은 정신활동의 에너지이면서 흥미와 중독, 그리고 습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다면 도파민은 슬며시 기어나와 다른 영상을 계속 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쭉 재미난 영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느꼈을 테지만 엄청난 시간이 낭비되고 은근히 피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내 공부에 사용할 자원인 도파민 또한 거의 다 사용해버린 것이죠. 게다가 공부는 우리가 본 영상보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도파민은 더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도파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부란 어떨까요? 집중력은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뇌의 각성 수준이 낮아져 잠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두뇌의 에너지는 한정적이고 그 한정된 에너지를 얼마나 뺏기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공부량과 집중력의 강도도 차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한탄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자신은 똑똑하지도 않지만 노력하는 재능도 없다고요. 물론 ADHD나 정서장애를 진단받은 분들이라면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한 집중력 에너지를 빼앗기는 행동을 하면서 노력의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1리터를 차에 넣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 타고 가는 것을 바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인슈타인에게 부탁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내 정신을 갉아먹는 행동을 멈출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지식과 강력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지식은 나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데요. 나는 폰을 자주 만지는 약점과 필기시 집중하는 장점 등 이런 세세한 정보들을 의미하죠. 결국 자기지식은 합격이란 목적지에서 내가 얼마나 떨어져 위치하는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해주는 능력인 셈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목적의식인데요. 내가 단권화를 하고 마인드맵 등 다양한 공부법을 갖춰야 합격한다는 방법론적인 생각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서 이 단권화와 마인드맵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당위성과 관련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그에 맞게 지름길을 찾을 수 있듯이 자기 지식을 통해서 나의 위치가 잘 파악되었다면 지금 내 위치에서 합격의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의미하죠. 그래서 합격자들마다 공부법이 틀린 것입니다. 수많은 합격자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 각자 다른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합격이란 목적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 각자 다른 위치에 있었고 각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지름길이 각자 다르듯이 자신들이 사용한 공부법이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합리적인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같은 목적의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뇌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공부에 대한 목적의식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뇌는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무의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계속 의식하게 됩니다. 심지어 수면 중에서도 우리 두뇌는 목적, 즉 공부에 집중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 뇌는 수면 중에서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장기 기억에 저장하게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면 중에도 뇌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수면 시간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강력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면 집중하는 목적에 맞게 뇌도 최적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뇌가 생리학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놀라운 현상이죠. 학습, 기억과 관련된 유련이 강화되게 되고 그에 관련된 뇌세포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격과 반대되는 행동에도 저항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결국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내 정신력을 갉아먹는 행동을 멈출 수 있을까란 질문의 답은 합격이란 강력한 목적의식에 잠겨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신력을 갉아먹는 행동을 멀리하는 힘과 방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정신에너지와 공부할 시간이 한정적인 자원임을 알았다면 그 에너지와 시간을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한 공부에 대한 목적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은 적어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공부는 목적지를 바라보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단거리로 가는 경주와 같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출발점의 위치가 다른 것도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모두 쉬어야 하는 휴게소에서 얼마나 머무냐에 따라 이 시험의 당락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처럼 아무리 똑똑하고 재빠른 토끼가 앞서가도 나무 밑에서 푹 쉬어버리면 느린 거북이라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에 안 그런 것도 있다고. 이젠 토끼들이 쉬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정말 그렇다면 최선을 다한 거북이는 그 경주를 포기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안 된다면 말이죠. 하지만 자신도 나무 밑에서 똑같이 쉬면서 안 된다고만 말하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몇 년을 이 시험을 위해 준비해야 하고 또 고생해야 하냐고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나의 한계를 확인하며 앞으로의 시험을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왜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하게 될까요? 가슴 아픈 말이지만 최선을 다해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못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어떤 합리화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세요. 앞에서 말한 내 정신 에너지를 소비하는 행동도 하나 없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시험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 수험생은 시험을 포기하는데 전혀 미련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연애도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미련을 가지듯 공부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수험생이 시험에 미련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세요. 시험 직전이 아니면 나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을 명심하시고 내일부터 열심히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는 싸우TV의 구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나만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싸오였습니다.